자, 자리에 계시면 1번 접세요. 자,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들, 아무튼 기술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또 이제 멘탈 관리를 또 이제 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여기 비트코인을 보면 비트코인은 여기 보시면 여기 1차, 2차, 3차 여기 1461선 기준으로 이렇게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놓았듯이 올라갔다가 그죠? 이때는 여기 보시면 여기는 보면 이제 차이가 뭐냐면 여기는 여기 이평선들이 이렇게 이게 이제 이격도가 크다 이렇게 하거든. 이렇게 이격도가 크다. 이게 벌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평선들을 이렇게 이제 잘 이렇게 보다 보면 이평선들을 쭉 보아가시다 보면 어, 반복을 해요. 이평선들이 이걸 이제 이격도라고 하는데 이평선들이 이렇게 멀어져 있죠. 여기 이평선하고 여기 이평선이 이렇게 멀어져 있던 이격도가 커졌다가 지금 같은 여기 보면 이평선들이 좀 모아져 있죠. 보시면 여기하고 차이가 여기는 지금 이제 이평선들이 이게 모아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평선들이 이렇게 멀어졌다가 모아졌다가 또 멀어졌다가 모아졌다가 이제 그걸 반복해요. 이렇게 길게 보면 이게 짧게 보는 게 아니고 이평선을 이제 길게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반복을 해 반복이 이평선 이격도가 이렇게 멀어졌다가 이렇게 좁혀졌다가 이제 이렇게 좁혀졌다는 건 또 멀어진다는 거죠. 이게 밑으로 멀어지든 위로 멀어지든 아무튼 멀어진다. 이제 그게 보면 이제 이 이격도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이걸 반복한다. 그러니까 이격도가 커졌다 작아졌다 반복인데 이때는 이격도가 큰 상태에서 그 1461선에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이제 바닥을 만들고 그래서 이만큼 상승시켜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지금 보면 이제 이때하고 다른 게 여기는 이제 이평선들이 모아지고 있다. 이평선들이 여기는 이평선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여기 이평선들이 지금 모아지고 있다. 모아지고 있다. 이 이평선들이 모아진다는 게 이게 이제 세력들이 이평선들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평선들을 이렇게 모았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방향을 좀 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력들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결정하려는데 여기도 보시면 이게 1461선을 기준해서 제가 얘기했던 여기 1461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끌어올리고 여기 또 내려오니까 또 여기서 이렇게 좀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이제 좀 반복할 거다. 여기서 이제 이평선을 확실히 모을 때까지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아무튼 이렇게 여기서 좀 끌어올리지 않겠어요? 제가 그리고 또 바로 가냐? 그러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또 이제 이평선을 확실히 모을 때까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한번 내려왔다가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가능성이지만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시간을 끌면서 아무튼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금리 문제가 됐던 아무튼 무슨 이제 아무튼 그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가 됐던 아니면 이제 나스닥 시장이 어떤 흐름이 됐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살피는 거죠. 이제 여기 아무튼 이제 업비트에서 이 비트코인 세력들은 자기네 이제 비트코인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 비트코인 세력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트코인 세력들도 비트코인 세력이라고 해서 이 비트코인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 세력들도 그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있잖아요. 그 금리 문제라든지 지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라든지 그 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이런 것들 그다음에 미국의 그 나스닥 제가 얘기한 나스닥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흐름들을 이 비트코인 세력들도 지금 살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에 맞춰서 이 비트코인의 앞으로 파동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 이제 그 흐름들에 맞춰서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 이제 그것을 이제 아무튼 고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력이라고 해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시장 상관없이 쭉 어떤 자기들 원하는 대로 그냥 쭉 끌고 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분위기와 상황과 여러 가지 조건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조합해 가면서, 그래서 본인들한테 가장 유리한 상황, 본인들이 파동을 만들기에 가장 유리한 그런 어떤 상황, 그런 것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아무 때나 끌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력이라고 해서 그냥 끌어올리는 것도 아무 때나 끌어올리는 거, 아무 때나 끌어올리면 그 세력만 바보 되는 거예요. 그게 가끔 그런 세력들도 있어요. 그 바보 같은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 상황 모르고 그냥 이렇게 어설픈 세력들은 그냥 세력 혼자 쫙 끌어올렸다가 아무도 안 따라오면 그냥 세력 혼자 그냥 뻘쭉해지는 거예요. 그게 세력이라고 해서 다 똑똑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험이 많고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아무튼 음? 그 관리를 이렇게 잘 해본 그 세력들일수록 그런 상황과 흐름과 분위기와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거,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그러면서 가야, 그래서 본인들이 끌고 가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그거에 많은 돈들을 집중시켜서 많은 돈들을 집중을 시켜야 돼요. 그러려면은 아무튼 이게 좋은 어떤 조건을 만들어질 때까지, 아니면 그런 좋은 조건들이 올 때까지 그 세력들 역시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게 저평가됐을 때 시장이 됐던 본인들 관리하려고는 그런 어떤 뭐가 됐든, 비트코인 사례 같으면 비트코인이겠죠. 비트코인이 저평가됐을 때, 그랬을 때, 아무튼 저평가됐을 때, 많이 사놔야, 그래야 관리를 잘해서 나중에 몇 배짜리 수익을 만들어 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무튼 바닥권에서 많이 샀다고 해서 금방 끌고 가냐? 아니라는 거죠. 아까 그런 흐름들을 보면서 그 흐름들에 맞춰서 이왕이면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렇게 파동을 만들어 가야, 그래야 결국은 이제 파동을 만들어서 몇 배 올린 다음에 그걸 개인들한테 다 떠넘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어느 분위기에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몇 배를 만들어야 개인들한테 떠넘기기가 좋을 거냐? 그럼 이왕이면 시장이 좋을 때 아니겠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어야, 그래야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들이 파동을 만든다,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들 두 배, 세 배 쫙 올리는데 개인들이 안 따라와 버리면 세력들이 누구한테 팔겠어요? 응?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걸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왜 빨리 안 가? 자꾸 이럴 게 아니라, 이렇게 시장이 좀 이런 상황이고 시장에 이런 악재들이 좀 쌓여있고 이럴 때는, 그래, 아무리 세력들이라고 해도, 돈 많은 세력들이라고 해도 지금 끌어올려가지고 개인들이 안 따라오면 그럼 소용없지. 그러니까 그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니 바보 같은 세력들 아니야 했으면 빨리빨리 지금, 응? 1년이 지나가고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금 얼마나 지났는데 이렇게 시간을 계속 끌고 있으면 어떻게 이건 그 세력들이라고 해서 시간을 그냥 무조건 끌려고 하는 거 아닌 거죠. 세력들도 시장이 좋고 분위기가 좋고, 예전에 2018년도 그때 안 보셨어요? 그때 막 지수도 올라가고 특히 그때 셀트리온이 쭉 끌고 갈 때, 그때 막 그 제약바이오 그 소형주들 있잖아요. 중소형주들 막 팔딱거렸던 거, 그 기억 안 나세요 그때? 그런 상황, 그런 분위기. 그러면 그런 때 막 개나거리도 막 다 가잖아요. 그때는 세력이 그냥 작은 세력이 있어도 그냥 몇 배씩 쫙 가고, 그건 막 시장이 좋으니, 시장 분위기가 좋으니까. 응?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어떤 상황이나 이제 흐름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까지 세력들도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개인들만 참는 게 아니고, 세력들도 참고 기다리고 있다. 어쨌거나 지금은 이제 이게 바닥권이면서, 제가 봤을 때는 바닥권이면서 지금 여러 개 국지간 악재들이 지금 있잖아요. 악재들이. 이 바닥권이면서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런 악재들이 이렇게 제거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악재들이. 그러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시간이. 음? 그러면 그때 개인 투자자들은 뭘 해야 되냐? 아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그 이더리움 같은 그런 것 좀 사놓고, 또 저희 또 좋은 종목들 이렇게 찾아지면 그거 또 아무튼 본인들 갖고 있는 현금 잘 배분해서
그런 종목들도 이렇게 또 사놓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고, 그 전에 사놨던 종목들은 잘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를 해야 되고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도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이런 걸 만들고 있다. 그러면 또 여기서도 올라갔다가 제가 볼 때 또 내려오지 않겠냐. 그래서 여기서 한두 번 더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을 어디로 잡든지 그렇게 잡을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 지금 여기 이런 게 바로 이제 이런 것을 좀 어렵게 하면 이게 지금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이게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 세력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있는 것 같지만 세력이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 세력이 지금 막 가격을 확 올리고 이런 거 안 하니까 세력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에너지를 모은다는 것은 에너지를 모아서 결국 때가 되면, 나중에 때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언제가 때인지. 때가 되면 그때 단기간에 두세 배 딱 끌어올릴 그런 에너지를 모으는 거죠. 그런 에너지를 잘 모아놔야, 이런 바닥권에서 에너지를 잘 모아놔야, 그 세력이 그렇다는 거죠. 에너지를 잘 모아놓은 세력일수록 나중에 그런 조건들이 됐을 때 단기간에 확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두세 달 만에 세 배, 네 배 딱 끌어올린 것은 10만 원 근처에서 세력들이 에너지를 잘 모아놨었기 때문에 나중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을 두세 달 만에 딱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10만 원 돼 있을 때 에너지를 잘 모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세 달 만에 세 배, 네 배를 딱 끌어올리는 거죠. 이 그런 걸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개인들도 마찬가지다. 개인들도 세력들이 이렇게 에너지를 잘 모으고 있을 때, 그랬을 때 시장을 떠난다든지 포기하든지 이러면 안 되고, 이럴 때 개인들도 이렇게 정신 잘 차리고 집중을 해서, 그래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개인으로서 에너지를 잘 모아놓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분명 이게 개인으로서 모을 수 있는 에너지를 잘 모아놓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거 뭐예요? 좋은 종목이나 저평가된 좋은 종목들, 아니면 아까 이더리움처럼 이렇게 저평가됐을 때 그런 것들을 내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면 그게 에너지를 모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사자마자 금방 팔겠다 이런 얘기가 아닌 것이죠. 세력들이 에너지를 모으는 동안에 개인들도 개인으로서 모을 수 있는 에너지를 모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타이밍은 이제 세력들이 만들 거니까, 그 세력들이 나중에 두 배든 세 배든 딱 만들 때 거기에 맞춰서 욕심 부리지 말고 적당히 이렇게 수익 챙기고 그리고 딱 빠지면 되는 것이죠. 이제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막 지금 수익을 챙기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왜 아닌지는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더라도 다 알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자,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이제 이더리움을 잠깐 보면, 이더리움, 자, 어차피 이제 저희가 이더리움을 살 거니까, 이더리움은 저도 했지만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이더리움도 여기서 1, 2, 3, 1, 2, 3 거친 다음에 지금 비트코인보다는 많이 올라갔어요. 비트코인은 지금 이쯤에 있는데 비트코인은 이쯤 갔다가 다 내려왔잖아요. 비트코인은. 응? 비트코인은 이렇게 올라갔다 여기 다 내려왔는데 이더리움은 지금 위에가 있잖아요. 위에 보시면 이게 차이가.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지금 앞서서 올라가고 있다. 내려올 때는 반대였다. 내려올 때는 알트코인들이 앞서서 내려오고 그걸 비트코인이 나중에 뒤쫓아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올라갈 때는 반대다. 올라갈 때는 지금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올라가. 그쵸? 여기 대비 더 많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이더리움도 역시나 여기에서 지금 이평선들, 여기 때는 이평선들이 이렇게 이격도가 컸잖아요. 지금은 이평선들이 지금 모아지고 있다. 이평선들이 지금 모아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평선들이 이제 여기까지는 저는 내려올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보면 여기까지 내려올 것 같진 않고 여기 근처에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점 여기 보시면 요런 데 있잖아요. 요런 데서 어떻게 해서 보면 요런 데서 좀 이제 여기가 1차 바닥권이었으면 여기 어디쯤에서 이제 2차 바닥권을 만들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2차 바닥권. 어쨌거나 지금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보면 지금 이제 상승을 한다고 하면 그 상승 과정에서는 지금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좀 앞서서 지금 앞장서서 비트코인보다 한 발 앞서서 지금 이더리움이 위로 파동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건 좋은 거예요. 이건 왜 비트코인이 더 먼저 가지? 그 아니에요. 그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내려올 때 아무튼 이더리움이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이더리움이 먼저 올라간다. 그게 순서로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고. 그래서 어쨌거나 그 순서대로 지금 가고 있고, 그래서 이더리움이 더 먼저 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더리움도 보면은 일단 저기 500 얼마까지 갔다가 지금 여기 내려왔다가 지금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지금 한 200만 원 근처 지금 와 있는데, 그래서 이더리움도 뭐 비트코인 못지않게 제가 할 때는 장기적으로 그 추세를 좀 크게 만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투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더리움 해가지고 몇십 프로 벌고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더리움도 아무튼 이렇게 좀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둘 다 지금 코인의 지금 대장이잖아요. 비트코인은 전체 대장이고 이더리움은 알트코인의 대장이고, 어차피 저희는 이제 비트코인도 포트폴리오에 있고, 그다음에 이더리움도 아무튼 이제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갈 거니까 그 두 개를 이제 비교하면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살펴보면서 그래서 코인을 이렇게 이제 관리해 가면 저희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매매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마 나중에 이게 몇 년 지나면 상당히 저는 좋은 결과로 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거기 계좌는 뭐 아시다시피 뭐 조금 한 1, 2%, 2, 3%좀 더 내려왔어요. 이게 시장이 뭐 그러니까 보면 그렇다고 막 많이 내려온 건 아니고 보면 이게 수강생들도 그럴 거예요. 보면 여기 마이너스 34%까지 내렸잖아요. 마이너스 34%. 그러니까 지난주 대비해서 한 1, 2%, 한 2, 3%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시장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같이 내려오는 거고 또 올라갈 때는 또 시장 따라 또 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장은 제가 할 때는 뭐 여전히 지금 바닥권이 낮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고 그 여러 가지 뭐 환율이며 뭐 막 얘기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렇다고 시장이 또 많이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시장이 보면 막 출렁거려서 그렇지. 응? 그리고 항상 오전에 보면 시장이 빠져서 시작을 하잖아요. 특히 월요일 날 그냥 빠져서 시작하고 그냥 월요일 날 초부터 개인들 그냥 기분 나쁘게 딱 만들어 놓고 그래요. 꼭 시장이 이렇게 바닥권에 있을 때는 월요일부터 기분을 안 좋게 만들어요. 개인들. 그래서 제가 계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바닥권에 있을 때는 월요일 날 혹시 올라가는 거 아니고 보면 그냥 여전히 이렇게 또 아무튼 이렇게 시작부터 막 이렇게 막 폭락은 아니지만 시작부터 딱 떨어져 갖고 시작하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무튼 종가물에 가서는 살짝 줄여놓고 이러고 끝나고 개인들을 절대 기분 좋게 안 만들어줍니다. 바닥권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시장이 바닥권에 있을 때는 개인들이 이렇게 계좌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월요일 날 떨어지기 시작해서 금요일 날 또 떨어져서 끝나요. 보시면 잘 보세요. 요즘에 시장 응? 주초에 이렇게 딱 아무튼 하락으로 시작해서 금요일 날 보면 또 장 끝날 때 하락으로 끝나고
그래서 주초에부터 해갖고 주말까지. 이렇게 해서 개인들 기분을 계속 우울하게 만들어 놔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막 그 계좌를 본다든지 어떤 뭐 종목을 본다든지 그런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변동성도 크지도 않고 지금은 오르고 내리고를 하고 그렇지 보면 근데 내리는 날이 더 많은데 또 내리는 폭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보면 그게 이제 그 아무튼 그 시장 차트에 보면 그 그림으로 쭉 나오잖아요. 보면. 근데 이게 그 떨어지는 날이 더 많은데 떨어지는 것도 그냥 적은 폭으로 그냥 어제 떨어지고 오늘 떨어지고 모레 떨어지고 이렇게 막 떨어지니까 그냥 3, 4일 연속해서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이렇게 쭉 보면 또 떨어진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보면. 원래는 이렇게 막 한 일주일, 3, 4일 이렇게 시장이 떨어지면 계좌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계좌가 이렇게 보면 막 마이너스 막 지금처럼 막 마이너스 1, 2%가 아니고 마이너스 막 한 5에서 10% 이렇게 막 그 계좌가 떨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보는 게 보통 시장에서 시장이 떨어질 때. 응? 근데 지금은 시장이 떨어져도 찔끔찔끔 떨어지는데 그 연이어서 떨어지니까 보면 응?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떨어진 폭을 보면 그렇게 크지가 않다. 그러니까 계좌도 이게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큰 폭으로 떨어진 건 아닌 거죠. 보시면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 시장이 그렇다는 얘기 시장이. 시장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시장이 왜 그러냐? 시장을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제가 늘 얘기했듯이 외국인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관리를 하는데 지금 이제 그런 패턴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거고 이 변동성을 지금 크게 만들고 있지 않다. 미국의 나스닥 시장에 비해서 지금 우리 시장의 변동폭은 굉장히 적어요. 근데 그게 잘게 쪼개서 어제도 떨어지고 오늘도 떨어지고 모레도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막 그저 불안한 거죠. 보면은 연이어서 떨어지니까 이게 보면 근데 떨어진 폭은 별로 크지가 않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게 개인들을 엄청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렇게 그죠? 이게 연이어서 떨어지니까 일주일 내내 떨어지고 이러니까 보면 혼자서는 개인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자 그래서 매일매일 보는 게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매일매일 보시는 게 의미가 없다. 특히 지금 같은 장은 더 그렇다. 그래서 지금처럼 저희처럼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일주일 단위로 차라리 일주일 단위로 보는 것이 매일매일 보는 것보다 일주일 단위로 보는 것이 그래도 이렇게 흐름을 보니까 일주일짜리 흐름을 보기 때문에 자 환율 그쪽 환율 보세요. 환율은 지금 잘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잘 올라가고 있다고 봐요. 언론에서는 막 그냥 큰일 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잘 올라가고 있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일주일 전에 여기 있었는데 이만큼 올라왔죠. 이만큼. 자 보시면 근데 여기서 보시면 나중에 고점 근처 가면 환율이 그러니까 이게 가려면 차라리 이 환율도 가려면 이렇게 그냥 장대 양봉으로 가지 이렇게 가지 이걸 왜 그냥 잘게 쪼개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잘게 쪼개서 차라리 가려면 그냥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가버리지 응? 왜 이렇게 잘게 쪼개서 가는 거예요. 이게 저 그냥 고의적인 것 같아요. 일부 보면 이게 여기처럼 그냥 장대 양봉으로 그냥 시원시원하게 가버리지 이걸 그냥 잘게 쪼개가지고 보면 그래서 그냥 환율 얘기하고 보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왔다고 보여요. 이제 여기 왔으니까 여기 왔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왔으니까 지금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기서 여기 이만큼만 가면 돼. 이만큼 근데 이만큼 이렇게 하루에도 갔잖아요. 하루에도 근데 이렇게 갈지 또 쪼개서 갈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왔다. 고점 근처 거의 다 왔다. 제가 늘 얘기했지. 어차피 가려면 빨리 가라. 저는 얘기해요. 가려면 빨리 가버려라.
예, 보면은 이게 보시면 요게 좀, 응?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제 여기서 여기 장대 양봉 하나면 다 가버리잖아요. 이 장대 양봉. 장대 양봉 하나면, 장대 양봉 하나면 다 가잖아요. 장대 양봉 하나. 하루짜리 양봉. 그쵸? 차라리 이렇게 가든지, 가려면. 응? 이 잘게 쪼개가지고 가는지, 이게 보시면. 근데 아무튼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튼, 뭐 환율은 제가 볼 때는 뭐 어차피 가려면 가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근데 희한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오히려 여기 코로나 때 갔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는 또 얼마 안 갔어요. 보시면. 코로나 때가 여기잖아요. 코로나 때가. 응? 2020년, 2020년 여기면, 코로나 때는 오히려 내려왔다니까요. 보시면. 2020년 3월달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막 그 폭락 나올 때는 환율이 오히려 내려왔어요. 그때는. 이게 보면 그 환율 가지고 막 시장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2020년 3월부터 지금까지 환율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하고 흐름을 보면 지금 예전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어떤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외국인하고 환율하고 요 관계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코로나 이후에 지금까지 그 환율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지수 흐름하고 이렇게 보면 예전하고는 좀 이렇게 다르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이제 언론이나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얘기할 때는 이 환율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마치 우리 시장이 무슨 큰일이 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아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환율이 예전 같으면 이렇게 오르면 지금 우리 시장이 지금 저기, 지금 제가 볼 때 지수가 저기 2000 밑에가 있어야 되거든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저기 오히려 한 1900이나 1800 이렇게 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 시장은 지금 2300, 400 이렇게 올라와 있다. 이게 지금 보면 예전하고는 오히려 지금 많이 다르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 환율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제가 좀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저렇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뭐 이런 환율이니 뭐 뭐니 이렇게 그런 거에 막 어떤 공포감을 가질 게 아니라, 오히려 오히려 저 외국인들은 환율하고 좀 다른 형태로 우리 시장을 관리하고 있다. 왜 그런지는 모르죠. 그거야 이제 나중에. 외국인은 항상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관리를 하니까, 외국인들은 이렇게 단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은 시장을 관리하든 종목을 관리하든 항상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 그래서 아무튼 외국인들 나름대로 우리 시장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어떤 그림이 있는 것 같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게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인 것보다도 오히려 긍정적인 어떤 뭔가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오히려 나쁜 쪽보다도 오히려 좀 괜찮은 쪽으로 저는 보이기 때문에, 환율은 이렇게 올라가고는 있지만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막 어떤 뭐 IMF가 오니 뭐시 어쩌니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뭐 그렇잖아요. 제가 얘기했듯이 미국 빼고 나머지 나라들 다 고환율 아닌 나라가 어딨냐고요. 다 고환율이지. 지금 보면. 그렇다고 이 환율 때문에 미국이 막 경제가 엄청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그 환율이 높다고 해서 미국한테 반드시 유리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게. 자,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 그 환율 가지고 너무 막 이 공포감을 갖고 이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냥 환율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그냥 올라가는 모양이다. 그 왜 올라가냐? 이유는 딱 하나요. 우리가 뭐 외환이 부족하고 막 이런 것보다도 그냥 금리를 빅스텝으로 이렇게 올리니까, 그- 그거 하나입니다. 이유는. 근데 그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좀 다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쪽에서. 그럼 그게 미국한테 꼭 좋은 유리한 거냐? 제가 볼 때는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보면.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투자자별로 매매한 것은 오늘 시장을 보면 아시다시피,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코스피 보면 여기 보면 외국인이 팔았죠. 근데 개인이 샀어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좋을 리가 없죠. 제가 얘기했듯이 그 기관은 볼 필요 없어요. 기관은 볼 필요 없고. 그래서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많이 샀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떨어질 수밖에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코스닥은 기관이 사고 개인이 사고, 그죠? 외국인은 뭐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코스닥에서는 보면 그 코스닥은 그냥 평범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그냥 평범했다. 뭐 이런 오늘 수급만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만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나스닥을 보시면 미국의 나스닥이 여기 있죠. 여기를 깼어요. 여기를 이제 여기를 깼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그림을 다시 그려야 돼요.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그림은 의미가 없고 여기서 이제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가 문제인데 지금 보면 여기 나스닥이 여기 내려왔을 때가 지금 만 얼마잖아요. 만 얼마. 그 나스닥은 여기까지도 내려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나스닥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까지 혹시 내려오는 거 아닌가? 여기를 깨고 여기를 깼다는 것은 혹시 여기까지 올려온 거 아닌가 싶어요. 여기까지 여기 여기가 만 얼마잖아요. 만 얼마 보면 많이 좀 넘는데 아니면 만을 살짝 깨든지 만을 나스닥이 살짝 깨든지 이렇게 근데 이제 나스닥은 이게 변동을 이렇게 좀 큰 폭으로 이게 큰 폭으로 나스닥은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그냥 이렇게 있어요. 이게 조금 내려서 그러지. 아까 제가 했잖아요. 여기서 우리 시장은 이렇게 이제 연이어서 하락하는데 이게 막 큰 폭으로 내린 게 아니라 그냥 잘게 쪼개서 내려오고 있어요. 보면은 이게 좀 이게 특이하죠. 보면은 오히려 우리 시장이 더 큰 폭으로 이렇게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은 그냥 조금씩 연이어서 떨어지지 그냥 폭으로 따지면 적은 폭을 그냥 며칠에 걸쳐서 나눠서 떨어지는 그런 구조다 보시면 그래서 시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지금 떨어져서 그렇지 그렇게 막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면 자 보세요 우리 시장은 여기 보면 일주일 전에 비해서 살짝 내려왔는데 이게 연이어서 들었다는 거 연이어도 이게 보면 이게 폭이 적은 제자리에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살짝 내려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일주일 전에 비해서 이렇게 살짝 내려왔어 살짝 일주일에 비해서 이게 막 나스닥은 막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나스닥은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조금 내려왔는데 이제 이게 이제 음봉이 많았다는 거죠 음봉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환율 가지고 지금 엄청 얘기를 하는데 환율이 뭐 1400이 넘었다. 이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수는 제가 봤을 때 여기 밑에가 있어야 돼, 밑이. 여기를 떠나서 여기 이쯤 와 있어야 되는데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여기를 떠나서 이렇게 내려왔어야 되는데 좀 환율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환율은 올라가고 있는데 시장은 버티고 있다. 시장은 오히려. 그 외국인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은 지금 이제 이렇게 올라가지를 못해서 그렇지, 시장이 그 떨어지는 폭으로 보면 그냥 살짝 떨어지는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제가 볼 때 지금 잘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외국인들이. 이게 올라가지를 못해서 그렇지. 지금 보면. 그 시장이 지금 떨어진 걸로 봐서는 크게 막 어떤 아무튼 걱정이 될 정도의 어떤 하락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지는 않다. 좀 희한하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분석이 되는 건 아닌데 아무튼 좀 희한한 형태로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형태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 환율을 생각하면 좀 상당히 좀 특이하게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관리하고 있다. 근데 그게 저는 나빠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시장 자체가 보면. 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우리 그 종목들을 이제 이렇게 삼성전자부터 잠깐 보면, 자, 삼성전자 제가 늘 얘기했듯이 삼성전자 엄청 안 좋게 얘기해요. 지금 언론에서 보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여기를 깼어요. 여기를. 아까 나스닥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를 깼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 이 그림들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여기서 바닥처럼 만들었던 이 그림들이 의미가 없고,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여기를 깨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바닥을 만드느냐, 이제 이게 중요해요. 요게 앞으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 앞에서 이렇게 바닥처럼 만들었던 이 그림들 의미가 없고, 여기서 어떻게 바닥을 다지느냐, 이거 이제 여기 삼성전자가 바닥을 어떻게 다지느냐에 따라서 지수가 저는 안정이 될 거다. 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지수가 안정이 될 거다. 이렇게 저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삼성전자가 아무튼 이게 지금 여기 앞에 저점을 깼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작업을 해야 된다. 바닥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다시 해야 된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이다. 여기처럼 이제 이런 그림을 만들려면 여기서 다시 뭔가를 그려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닥을 만드는 그림을 그리지 않겠냐 얘기예요. 여기 보면 RSI도 거의 여기 지금 30 밑으로 와 있기 때문에 여기처럼 이런 걸 만든 건 아니지만, 그리고 여기 이걸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쯤에서 어떤 바닥 비슷한 어떤 그림을 그리지 않겠나.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들고 있는 우량주도 비슷한 그림을 그렸어요. 또 이렇게 이제 삼성전자처럼 내려온 건 아닌데, 그 카카오도 그렇잖아요. 카카오도 여기를 깨버렸죠. 카카오도 깨버렸고, 보시면.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막 그 가격은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의미 없어요. 지금 카카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격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보면. 그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도 여기를 깼죠. 보시면. 자, 보세요. 여기 밑에. SK바이오사이언스. 자, SK바이오사이언스도 아래 앞에에 여기를 깼습니다. 여기를 그려보면 여기를 깼어요. 깼어요. 아무튼 가격으로는 그래요. 가격으로는. 그래서 SK바이오스도 여기서 바닥권을 다시 그려야 된다. 이제 여기 무시하고 여기를 깨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그려야 돼. 여기서 2중이든 3중이든 이 그림을 그리지 않겠냐.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거래량이 없고 여기 보면 RSI에서 지금 구더기를 살살 파고 있다. 이 얘기죠. 이제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이런 그림들 따라서 이제 바닥권을 만들어 가지 않을겠냐. 이게 이제 시장의 어떤 영향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튼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게 악재처럼 이렇게 이제 딱 아무튼 이렇게 작용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한미약품 사실은 이제 SK바이오스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이제 업종이라는 게 그래. 업종이라는 게 어떤 악재가 어떤 종목에서 딱 나오면 그냥 나머지 종목들에도 같이 영향을 미치게끔 그렇게 세력들이 종목을 관리를 해요. 그렇게 해서 굳이 이유를 찾겠다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일부 작용을 했다.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건데 세력들은 그런 걸 갖다 붙여가지고 또 그렇게 그림을 그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개인들한테 설득력이 있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가격이 조금 오르고 내리고, 특히 고점권 이렇게 바닥권에서 조금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게 가격적으로 그런 얘기를 제가 자꾸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들 몇 개 보면, 지금 모나리자는 지금 여기 좀 잘 버티고 있죠. 모나리자. 보세요. 모나리자. 지금 이런데 이렇게 그려놓고, 지금 시장 대비해서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모나리자 제가 얘기했죠. 이게 저출산 관련된 종목인데, 아무튼 이 복지부 장관이 빨리 임명이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임명을 안 하는지.
아무튼 자 보시고요. 아무튼 시장보다는 강하잖아요. 보시면 올라가지를 않아서 그렇지 지금 강하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그 다음에 뭐 사모개발, 사모개발도 시장 생각하면은 지금 이게 제자리에서 딱 버티고 이게 버티는 거예요. 여기 거래량이 없잖아요. 거래량. 이 시간만 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시장을 끄는 게 이게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게 시장 분위기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시장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시간 끌고 있는 거예요. 이 세력들도 시간 보내고 있어야죠. 지금 막 끌어올릴 때가 아니니까. 지금 보면.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근데 세력들은 이제 여기서 지금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거죠. 그 개인들 물량 하나라도 뺏을 수 있으면 하나라도 더 뺏는다. 그게 물량을 모으는 거예요. 거기서. 개인들은 이제 포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물량을, 포기하는 개인들 물량을 모아서 그만큼 에너지를 모으는 것이죠. 그게 에너지를 모으는 거예요. 이게. 자, SDN도 마찬가지죠. SDN도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시, 이렇게 이제 바닥권을 만들고 있죠. 보시면. 이게 이제 거래량이 없는데, 없죠? 여기 보면 시장 대비해서 강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 이 그림을 보면 딱 표시가 나잖아요. 보시면. 자, 그 다음에, 그죠? 이 건설 종목들도, 건설 토목종들도, 아무튼 여기를 깨긴 했지만, 여기 보세요. 여기 아래 꼬리 만들잖아요. 이 거래량은 뭐 거의 없잖아요. 보시면. 이 가격만 떨어뜨렸다가, 이런 데서 이제 개인들 손절시키는 거죠. 지금 보면. 거래량이 없으면서 아무튼 가격적으로만 좀 조정을 시키는데, 이게 뭐 거래량이 없다. 보시면. 지금은 그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세력들이 지금 그림 보시면 뭐 크게 사는 것도 그저 파는 것도 없잖아요. 보시면 아까 얘기한 그 에너지 모은다 그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아무튼 그 개인들 물량을 한 주라도 더 이렇게 사낼 수 있으면 그 개인들로 하여금 팔게 해서 한 주라도 더 받아낼 수 있으면 그만큼 산 만큼 한 주든 두 주든 그리고 열 주든 백 주든 그만큼 물량을 확보할 수 있으면 그게 에너지를 모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 세력들은 그것을 그 세력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그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 보시면 되고 그 성기계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조정을 받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고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어떤 파동을 만들지 않겠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섬기계도 이게 보세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쪽 생각해서 정보 드린 건데 푸틴이 무슨 또 막 동원령 한다 어쩐다 이렇게 하니까 그 영향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에서 뭐 동원령 내린다 어쩐다 이렇게 하니까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쪽에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독언령을 하면 이제 푸틴이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좀 어려운 해석이지만 그게. 응? 또 일반인들은 이제 그렇게 해석하기가 쉬운데 또 이렇게 또 반대쪽을 생각하면 또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단 거예요. 저희는 막 전쟁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세력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석돼서 그 종목의 관리에 어떻게 그게 적용돼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아무튼 항상 그 앞으로 있을 그 호재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는 건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때 우크라이나 러시아 어떤 그 관련된 그 재건주 이런 종목들을 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그때는 고점이라는 거죠.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응? 그 세력들은 지금부터 이렇게 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이제 가격을 그 선반영 시켜간다. 선반영. 그래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력들은
미래에 있을 호재를, 미래에서 호재는 전쟁이 끝나는 거죠. 근데 전쟁이 끝나면 사실은 종목도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개인들은 그때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는데,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된 종목도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그게 테마주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세력들이 아무튼 이렇게 나오는 뉴스들을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그걸 연결해 가지고 종목을 어떻게 관리를 해서 파동을 만들어 가냐. 근데 그 흐름을 잘 타고 가는 게 중요한 건데, 그게 개인들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선반영을 하니까 그게. 자, 우원개발도 보세요. 우원개발도 그냥 이렇게 띄워놨다가 다 내려오잖아요. 다 내려오잖아요. 그거 이제 막 계속 내려가겠다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이게 거래량 없이 내려오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여기 어디쯤에서 이렇게 바닥권을 만들 거예요. 여기처럼 이렇게 내려오다가 바닥권을 만들고 다시 이제 여기서 개인들 물량을 확실하게 뺐고, 그러니까 개인들 확실히 손절시키고, 그리고 나서 세력들이 여기서 이제 자기 여기처럼 자기 갈 길을 갈 겁니다. 나중에 이 거래량이 없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해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시장들이 악재 속에 있고 계속 악재가 나오면 그 악재마저도 세력들은 다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한미약품에 했지만 한미약품 같은 경우 그렇게 악재 비슷한 걸 터트려 놓고 지금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 뺏기가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 악재도 아닌데 악재처럼 딱 보도를 해놓고 그 개인들 놀려서 다 던지지 않겠어요? 그거? 웬만한 개인들은? 응? 그럼 그 뉴스 하나에 개인들 물량이 엄청 뺏기는 거예요. 그쪽에서. 자, 그래서 그런 뉴스 하나하나 그런 어떤 그 뉴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뉴스들이 악재든 호재든 나왔을 때 그 뉴스 호재를 내 개인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제가 늘 얘기했듯이 세력 입장에서 해석을 해서 아, 세력 같으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세력이 이 뉴스를 이렇게 이용할 거니까 나는 그 세력이 이용하려고는 그거에 맞춰서 내가 이 종목을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야 내가 그 종목을 팔 건지 안 팔 건지 손절을 할 건지 익절을 할 건지 그것을 내가 그 세력들 입장에서 이렇게 대응을 해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 걸 잘해야 제가 늘 얘기했듯이 웬만한 호재 악재에서 휘둘리지 말고 그 종목을 이렇게 잘 버텨낼 수 있어야 특히 좀 한미약품이 됐든 지금 이 개별주들도 마찬가지고요. 개별주들도 지금 금리 뭐 빅스텝 올린다 이러기 얼마나 좋은 재료예요. 세력들 입장에서. 그럼 빅스텝 나올 때마다 시장 딱 흔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개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 특히 바닥권에서 개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 그 종목들 물량을 뺏기가 얼마나 좋냐고요. 이게 보면 개인들은 지금 막 환율에 지금 공포감이 쌓여 있고 또 그제 미국의 빅스텝 금리에 막 공포에 쌓여 있고 뭐 공포 이것저것 공포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막 이런 거해 가지고 막 공포 온통 공포감이 휩싸여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세력들 입장에서는 개인들 물량을 뺏기가 얼마나 좋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별로 이렇게 떨어뜨리지도 않으면서 이 종목들을 지금 이게 결국 세력들도 종목으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시장은 별로 안 떨어뜨리면서 종목들은 시장보다 더 떨어뜨리면서 그 조그만 악재라도 다 이용할 때 다 이용해서 그래서 개인들 물량을 최대한으로 뺏는 거예요. 지금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지금 그러니까 한미약품 이런 것들도 이제 공부 자료로 이렇게 삼으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놀라시면 안 돼요. 그 보시면 그런 정도 악재는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오히려 기회로 삼고 이렇게 적립식으로 사는 분들은 오히려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지금 보면 반대로 생각하셔요. 반대로. 그리고 지금 저희가 들는 개별주들도 마찬가지예요. 개별주들도 지금 가격 떨어질 때 그만큼 저평가되니까 그만큼 현금 있으면 더 사면 되는 거고 응? 아직 내 분할 매수가 다 안 끝났다. 그러면 그만큼 더 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코인들 저희 마찬가지죠. 비트코인이 됐던 지금 아까 제가 어디 이더리움이 됐던 이렇게 저평가 구간에 있을 때 그것도 올라갈 때 사지 말고 떨어질 때 이렇게 분할 매수해서 이렇게 해서
분할 매수해서 이렇게 조금씩 모아가는 게 아까 세력들이 에너지 모아가는 거나 저희들이 분할 매수해서 몇십만 원치를 사든 이렇게 사서 조금씩 모아가는 게 그게 지금 에너지를 모아가는 거예요. 저희도 그 세력들만 에너지를 모아가는 게 아니고 저희도 이렇게 시장 분위기와 아니면 어떤 그런 조건들에 따라서 그걸 이렇게 나쁘게만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을 내 투자에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기회로 삼으면 된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씩 저평가돼서 사 모아가면 그만큼 에너지를 모으는 게 되는 거고 그러면 세력들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기다리면 된다. 기다리다 보면 지금 같은 시장이 앞으로 몇 년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응? 그래서 제가 지금 외국인들이 시장을 관리하는 게 좀 특이하다, 특이하다 이 얘기를 제가 지금 몇 주째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지금 환율로 보면 좀 이런 지수가 그려질 수가 없는데 오히려 좀 환율하고는 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근데 왜 그런지는 뭐 알 수가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어차피 뭐 시장의 지수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그 외국인들이니까 결국은 보면 나중에 이제 몇 개월 지나서 보면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관리를 했었는지 알게 되겠죠. 나중에 보면. 자, 그렇게 해서 뭐 또 일주일 동안 뭐 악재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호재 나오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을 이용해서 종목 관련해서 낼 수 있는 악재는 최대한 내는 거예요, 세력들이. 그래야 뭐 그 종목에서, 특히 좋은 종목에서, 한미약품 같은 이런 좋은 종목에서 개인들이 악재 비슷한 거 이렇게 터트려가지고, 개인들 물량 뺏기가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게. 그게 이제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특히 좋은 종목들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이 종목들일수록 지금 세력들 입장에서는 그런 악재, 조그마한 악재 같지도 않은 악재를 딱 터트려가지고, 개인들 물량을 뺏어내기가 굉장히 좋은 시기다. 근데 그런 거에 말려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 또 뭐 시장 관련해서든 뭐 종목 관련해서든 악재 비슷한 거 이렇게 나오면 그런 거 무시하세요. 어차피 저도 보고 있으니까. 제가 뭐 그 종목들을 안 되겠다, 진짜. 이거 왜 한미약품이 그런 거 나와서 진짜 한미약품이 망하게 생겼다. 그럼 제가 얘기를 하겠죠. 제가 먼저 수강생분들이 얘기하기 전에. 그 종목 빨리 정리하라. 이렇게 제가 문자를 보내든지 뭘 하든지 하겠죠.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할 때는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해석할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또 제가 문제가 있으면 또 거기에 맞게 제가 설명하면, 예전에 메디앙스 다는 거 제가 설명을 쭉 해드렸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그런 게 나오면 제가 거기에 맞게 또 설명해드리니까 그런 거 너무 겨우지 마시고, 그냥 시간만 잘 보내시면 돼요. 시간만. 또 일주일 동안,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런 것들 이렇게 해가면서 일주일을 잘 보내면 되고, 특히 지금 같은 구간에서 너무 뉴스나 악재나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계좌도 가능하면 보지 마시고, 그냥 내가 이제 사야 될 거 있으면 사야 될 것만 아무튼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 잘 사 모아 가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예전에 강의했던 내용들 쭉 올려놓으셨으니까 거기에서 내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은 좀 반복해서 보세요. 저희는 뭐 지식을 쌓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이런 악재 속에서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제가 유튜브를 제가 개설한 거예요. 수강생들 그 전에 제가 했던 강의해 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특히 이제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잘 선택하셔서 차라리 그런 걸 보세요. 그런 것을. 그러면서 또 일주일 보내고 또 일주일 보내고 이러면 그러다 보면 시간이 이제 6개월 가고 1년 가고 이러면서 그 지수도 지금 같은 지수가 아닌 또 다른 지수로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이렇게 가 있을 때가 분명히 온다. 제가 봤을 때는.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고 있느냐, 아까 같이 버티기를 어떻게 잘하냐, 이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런 생각만 하시고, 아무튼 멘탈 관리에 집중하세요. 멘탈 관리. 어떤 지식적인 측면에 자꾸 집중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시간을 일주일간을 잘 보내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